우주라는 저 광활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작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인간의 생애는 거대한 모래사막의 모래알 하나보다 더 작고 미미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처럼 혹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도 된 것처럼 오늘 하루를 무의미한 소비와 나태함으로 태워버리곤 하는 게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력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언젠가라는 가상의 요일을 만들어 두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그 날짜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눈앞에 오아시스를 두고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항로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선장의 나침반과도 같은 치열한 생존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멈춰있던 태엽이 감기듯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밀도와 무게감으로 째깍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아,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배가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듯이 올바른 방향 설정이 전제되지 않은 속도전은 오히려 우리를 낭떠러지로 더 빠르게 인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세계적인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보며 남긴 기록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더 많이 일할 걸이 아니라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살 걸,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걸이었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야근 수당 몇 푼이 떠오를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보낸 따스한 햇살 같은 오후가 떠오를지를 먼저 고민해 본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결국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느냐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울리는 순간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질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잡초를 뽑는 일에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듯, 우리 인생에서도 해야 할 일을 늘리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과감하게 쳐내는 결단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성장의 공간이 열립니다. 소중한 내 인생의 정원에 맹목적인 웹서핑이나 험담, 의미 없는 술자리 같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해둔다면 그 어떤 아름다운 꿈의 꽃도 피우지 못한 채 황무지로 변해버릴 테니까요. 한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느끼는 현상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반복되는 일상을 통째로 묶어서 압축 파일처럼 저장해버리는 생물학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하루를 길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 보는 신비로운 자극들로 가득 차 있어서 뇌가 그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고화질로 기록하느라 쉴 틈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어른이 되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뇌는 이 지루한 패턴을 새로울 것 없음으로 분류하여 기억의 서랍 구석에 대충 처박아 두게 되고, 그 결과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10분짜리 요약 영상처럼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자동항법 장치를 끄고 시간의 흐름을 늦추기 위해서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듯 의도적으로 일상에 낯선 파격을 선물해야만 합니다. 늘 가던 식당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의 식당을 찾아가거나 평소라면 절대 읽지 않을 법한 분야의 잡지를 펼쳐보는 사소한 일탈들이야말로 뇌세포를 깨우고 시간을 길게 늘리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뇌가 이건 뭐지? 하고 깜짝 놀라며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먼 훗날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참으로 다채롭고 긴 삶을 살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마치 잔고가 영 원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겠다고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달인들은 태풍이 몰아칠 때 지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날 햇살이 좋을 때 미리미리 지붕을 보수하고 기둥을 세워두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생일에 비싼 선물을 보내는 일회성 이벤트보다 평소 지나가다가 이거 보니 네 생각이 나서며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하나나 상대의 힘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10분의 시간이 신뢰라는 자산을 훨씬 더 두텁게 쌓아줍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함께 웃고 즐길 때보다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고 위로받았을 때 그 유대감이 무려 3배 이상 깊어진다고 하니 힘든 순간이야말로 관계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또한 매일 보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은 강한 연결도 중요하지만 가끔 안부만 묻는 동창이나 학회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 같은 약한 연결이 오히려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공유하는 정보도 뻔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느슨한 관계의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의 정보와 기회를 물어다주는 파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나 커리어의 영역에서 지금 당장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에서 따뜻함을 즐기다 결국 삶아져 죽는 개구리의 운명을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의 직업 환경은 더 이상 한번 올라타면 끝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상하좌우 어디로든 이동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거대한 정글짐과 같은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평생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마치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처럼 내 능력과 경험을 다양한 바구니에 담아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업무가 지루하고 막막할 때 무작정 스마트폰을 켜서 연예 기사를 보는 대신 그 에너지를 활용해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2 외국어를 배우거나 코딩을 독학하는 생산적인 딴짓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상 위대한 발명품인 포스트잇이나 전자레인지도 본래의 연구 목적이 아닌 엉뚱한 실험과 실수 과정에서 탄생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의외로 딴짓을 하는 그 틈새에서 피어오르곤 합니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병원에 가지 않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며, 진정한 건강이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고 온몸에 활력이 넘쳐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성공한 CEO들이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일했다고 자랑하는 무용담을 맹신하여 잠을 줄이는 것은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에 불순물이 섞인 저급 휘발유를 넣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는 뇌척수액이라는 세척제를 분비하여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고 헝클어진 기억의 서재를 정리하는데, 이 시간을 뺏는 것은 스스로 치매의 지름길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을 때 억지로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장작만 던져넣는 미련한 짓입니다. 차라리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단 15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걷게 되면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는 자극이 뇌를 깨우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거짓말처럼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아서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비를 맞으며 왜 비가 오냐고 하늘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을지,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즐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분노나 슬픔 같은 격렬한 감정이 발생하여 우리 몸을 휘감는 시간은 길어야 90초 정도에 불과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주인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누르는 돌부처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키를 단단히 잡고 파도를 타는 능숙한 서퍼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완벽한 척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솔직하게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라고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무장을 해제하고 당신에게 인간적인 매력과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에 고마움이 가득해도 입 밖으로 꺼내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 않고 서랍 속에 영원히 보관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돈을 버는 행위가 오로지 통장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게임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 요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주객전도의 삶입니다. 소득이 28% 늘어났다고 해서 지출도 똑같이 28% 늘려 더 넓은 아파트와 더 비싼 차를 사는 소비의 러닝머신에 올라타는 순간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쳇바퀴를 돌려야 하는 가여운 다람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사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남들이 해보지 못한 특별한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배움을 얻는 데 투자하여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경험과 추억을 자산으로 쌓는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욕망이 커지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그 사이에 경제적 자유라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물건은 사는 순간부터 중고가 되어 가치가 하락하지만 경험과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상이라는 복리 이자가 붙어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번 충전하면 평생 쓰는 원자력 전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아서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배터리 수명이 결정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을 늘어놓아 내 기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차단 목록에 올리고 대신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 내 영혼의 배터리를 수시로 충전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충만하다가 저녁이 될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소모성 자원이므로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창의적인 업무는 반드시 오전에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만 고집했던 이유는 패션의 무지에서가 아니라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데 들어가는 사소한 에너지를 아껴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폰을 만드는 데 쏟아부으려 했던 천재적인 에너지 경영이었습니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회식이나 부탁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치 없는 척 혹은 못하는 척하는 전략적 무능을 연기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뻔뻔함도 갖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인맥을 넓히겠다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모임에 나가 명함을 돌리는 것은 마치 읽지도 않을 책을 서재에 가득 채워놓고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것과 같은 공허한 행동일 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맥이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사냥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영혼의 공동체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봄부터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듯이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적금을 들어놓아야 언젠가 위기의 순간에 큰 이자로 돌아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 A와 B를 서로 연결해 주어 그들이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설계도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지는 초고층 빌딩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하고 증축하며 때로는 리모델링을 거쳐 완성되어가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거창한 10년 계획을 세우느라 며칠 밤을 새우는 것보다 오늘 당장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잠들기 전 딱 5분만 책을 읽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훨씬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언제 행복한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를 기준으로 나만의 성적표를 만들어 스스로를 채점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딱 1% 더 성장한 나를 발견하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 한 끼를 먹는 행복, 몰랐던 지식을 하나 더 알게 되는 즐거움, 이런 소소한 승리들이 모여 결국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대한 모자이크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듣고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릴 명언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구리에서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대판 연금술의 비법서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떠밀려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난파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키를 잡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위대한 탐험가가 될 것인지는 오직 이 영상을 보고 난 직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들은 수많은 전략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반드시 실행에 옮겨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키듯 오늘 여러분이 내디딘 그 작은 한 걸음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놀라운 기적의 태풍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